네. 잠깐만요. 정경 사장님, 제가 공동 호스트 만들었거든요. 혹시나 이게 음소거 안 되시는 분들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화요일 줌 미팅 부워크샵 2월 달에 우리가 읽은 책이, 그죠? 우리가 읽은 책이 뭐였죠? 불멸의 지혜였죠, 그죠? 제 얼굴이 안 나오지? 네. 됐네요. 네. 불멸의 지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으신 분도 있고 읽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읽어서도 좋고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그냥 그 한 달 동안 읽어야 될 책을 오늘 1시간 가량을 통해서 책 전체 한 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읽으신 분들은 읽은 내용과 본인이 읽고 생각했던 거와 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아,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심지어 사장님은 저런 생각을 했네. 이렇게 한번 생각의 차이도 한번 발견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자, 불멸의 지혜, 현대 자기계발 도서의 시작입니다. 이 불멸의 제기 책이 우리가 알아야 할 거의 모든 현대 자기계발 도서를 만든 위대한 사상, 시초, 그리고 위대함.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성공 개발서, 자기 개발서가 나오잖아요. 그 책의 이제 출발점이 이 불멸의 지혜라는 책인데, 월러스 델로이드 와틀즈라는 사람이 지은 분인데, 언제 초판이 나왔냐면 1910년대에 초판이 나왔대요. 그래서 발행된 이래 소수의 집단의 권력가와 성공자들이, 빨간 것이죠,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읽은 자기 경영의 고전으로, 이게 남들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야. 이 책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남한테 안 알려주고 자기들끼리만 읽는 거야.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한 100년 동안 감춰져 있다가 1999년도에 처음으로 부자가 되는 과학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완전히 공개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저 같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불과 20여 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우리는 몰랐지만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대를 이어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은 이 책을 성공의 지혜서로 물려준 거예요. 되물려준. 그런 책이 이 불멸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책입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성공 노하우가 있거든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야지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50명이 넘었네요. 그래서 제가 열일을 다해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7장이 정리고, 네, 1장부터 풀어볼게요. 1장 제목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것은 완전히 칭찬받을 만하며 당연하고 옳은 행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시대가 1910년대잖아요. 1910년대 19세기 초 거의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막 한데 불 붙을 때예요. 그죠? 그때는 이 뭔가 이게 부자가 되는 것을 옳지 않게 생각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는 것은 완전히 칭찬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그때 뭐 거의 전 세계가 기독교 그런 어떤 문화 아래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또 특히 이제 뭐 은행 그 이자를 받는다든지 돈론을 한다든지, 요즘 같으면 뭐 굉장히 선호받는 직업이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천시받고 이런 때였어요. 그때 특히 부자가 되는 것들은 더 이제 욕심을 내는 거, 뭐 그런 욕심을 내고 이제 뭐 그렇게 비유가 됐죠. 그런데 이때 이분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가난을 어떻게 포장해 말해도 부자가 아니면 완전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만은 변함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죠. 내가 보유하지 않으면 행복을 구성하는 여러 조건에 필요한 것들을 경험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죠. 이
그렇죠. 내가 돈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여행을 가고, 돈이 있어야 차를 사고, 돈이 있어야 집을 짓고, 돈이 있어야지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부유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못 누린다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이 있잖아요. 이게 햇빛이 잘 들고, 전망이 좋고, 넓고, 쾌적하고, 또 이렇게 자연과 있는 이런 집을 살고 싶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사고 싶지만 못 사는 거예요. 그거 누리고 싶지만.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정신, 영혼, 육체가 발달합니다. 그런 거죠.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데서 살아보는 거예요. 살 수 있을 때 거기서 주는 만족감, 어떤 편안함, 그다음에 어떤 휴식 이런 걸 또 누려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 육체도 더 건강해지고 내 정신도 더 안정적이 되고 정신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발달되는데 그것을 못 누리면 그런 기회조차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발전의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발전, 앞으로 더 성장해야 하는 발전 기초가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과학부터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어난 아기 때부터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먹고 살만하거나 작은 만족이나 충족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 것도 자꾸 미화를 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 뭐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을 바라보고 물론 다 맞는 말이고 또 그렇게 어떤 불평 불만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너무 미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굳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보고 내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부자가 아니어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감을 잃고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부자가 돼서 더 많은 걸 누리면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내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와서 위로를 해주는 말들이에요. 위로해주는 말들. 그게 속지 말자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면 굳이 조그마한 것에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의 목적이죠. 자연의 목적은 발전과 진보에 있습니다. 부자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빨간 것이 우리가 부자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사는 동안 원하는 모든 걸 살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말로 가난하고 돈이 적은 것을 미화하는 것보다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기본 욕망을 인정하고 발현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표현되지 못한 가능성이나 발현하지 못한 기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충족되지 못한 욕망이 존재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도 그런 욕망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막 욕심을 거기에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어떤 도덕, 윤리, 선배들의 충언 또 뭐 여러 가지 뭐 종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눌러서 그거를 감춰오라고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근데 그런 욕망들이 있다는 거죠. 그 욕망을 지금부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꺼내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꺼내는 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내가 꺼내서 내가 그거를 나쁘게 쓰면은 나쁜 거 되지만 그걸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을 해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가 부를 추구하면 그게 나쁜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욕망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생각이 이제 출발점이죠.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이제부터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관점을. 자, 두 번째 장이 뭐냐면 자본이 없고 재능이 없고 빚만 잔뜩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주위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능력도 없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한테 돈을 불려주지도 않았고 집에 돈이 없어요. 그리고 빚만 물려줬어. 그러고 나 기본적으로 내가 재능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런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발목을 잡아서 내가 부자가 안 된다고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에서는 자본이 없고 재능이 없고 빚만 잔뜩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학적인 방법대로 따라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과학의 길입니다. 부를 얻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특정한 법칙은 존재합니다.
이 법칙을 배우고 순종하면 누구나 수학적으로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수학적이죠. 굉장히 수학은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반드시 2잖아요. 그죠? 그죠? 3 곱하기 3은 9잖아요. 이게 수학이잖아요. 그죠? 정답은 딱 한 개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은 다른 환경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같은 사업을 하는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특정 방식으로 일한 결과라는 걸 나타냅니다. 부자인 그 사람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대로 당신이 일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당신이 돈을 벌지 못한 이유일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동네에서 똑같은 일 했는데 둘 다 열심히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똑같은 식당을 했는데 똑같은 갈비탕집을 했는데 어떤 집은 갈비탕은 잘 돼요. 어떤 갈비탕집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썼는데 근데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정 방식이 있는 거겠죠. 노하우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그 노하우를 배워서 그 과학적인 방법을 배우면 부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는 법에 달려 있습니다. 이 특정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특정 방식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자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가난을 미화시키고 부자가 되는 게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전환시키고 부자가 되는 특정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배울 준비를 하고 들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특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결코 줄어들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 이 우주에 여기 보면 이렇게 우주거든요. 이게 지구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죠. 이 우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될 기회를 모두 차지했거나 뺏어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내가 우리 동네에 누구면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기회를 뺏어가다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이 무한한 에너지, 이 우주에, 이 지구에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고 무한한 에너지가 있어요. 자기 거를 자기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난 그 사람이 내 걸 뺏어 가져간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부자인 사람들이 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울타리를 쳐놓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 된 사람은 자기 걸 가져간 거예요. 그냥. 내 걸 뺏어 가져간 게 아니라. 현재 세상에 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고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지구 전체가 모두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공급도 실제로 무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급은 그야말로 무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무한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직 지구상에서 개발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무한한 에너지,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발견해내고 개발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면 그것들이 나한테 부를 갖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남이 내 거를 대기업이 우리 거를 빼앗아 가서 내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런 원리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지금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가져가서 가난한 사람 챙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구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의 실체에서 만들어졌고 그 실체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납니다. 자, 이 말이거든요. 지구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의 실체에서 만들어졌고 그 실체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납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하는 무형의 존재 에너지는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며 인간에게 이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형의 이 물체는 생각하는 물체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며 항상 더 많은 생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보이진 않지만 형태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실체하는 그런 무형의 존재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물체라는 거죠. 생각. 하나의 생각에서 우리가 많은 그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의 생각에서. 제가 그때 이거 설명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휴대폰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휴대폰. 제가 국민학교 때는 휴대폰은 상상도 못했어요. 휴대폰으로 쇼핑을 하고 길을 가면서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예 이런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만화책에 이런 것도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휴대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떤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발현시킨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시발점은 뭐죠? 생각이죠. 그 생각하는 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도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형태없는 이 생명체가 자신을 더욱 온전히 표현하기에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무한한 무형적 실체와 결합해 모든 것에서 충분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먼저 이 우주에는 부자들이 다 가져가서 내가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기를 가져간 거고 그 외에도 넘쳐나는 무한한 부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내 것을 내가 가져오면 돼요. 뭐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바꿉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4장. 하나의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이 절대적인 진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부터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부자로 가는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 생각은 형태없는 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생각은 형태없는 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제가 휴대폰 말씀드렸죠. 형태없는 물질이었어요. 생각, 근데 누군가 생각을 했어요. 형태없는 물질이었지만,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하고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실패하고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실패하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유형의 물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누군가의 생각이, 그 생각이 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모든 사물의 기원은 생각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물의 기원인 거죠. 이 실체가 어떤 형상에 대해 생각하면 곧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사물이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모든 형태는 먼저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존재한 것이면서 생각 전에는 사물이 형상화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내가 쓰고 있거나 보이는 사물이나 물건의 최초의 탄생을 생각했고 그 생각이 실체에 전달되어 실현됐기에 지금 내 눈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카톡 나왔죠. 카톡 나왔잖아요. 그죠? 그전에 문자를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카톡을 생각한 거예요. 그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공짜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SNS 통신. 누군가 생각해서 그래 그걸 만들어내서 휴대폰에 나와 만들어낸 거예요. 초기 작업이 5억밖에 안 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에도 시작된 거예요. 공짜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시작했고 그래서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뱅킹 그 카카오 뱅킹도 나오고 카카오 선물 구매도 나오고 계속 모든 생각에서 어떤 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돼요.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할 능력이 없으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노력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우주 공간에 스며들어 관통하고 채워지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생각에 따라 형상화될 수 있는 모든 사물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생각으로만 사물을 형상화할 수 없으며 자기 생각을 그 실체에 표현하면서 사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카톡을 공짜로 서로가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만 했으면 망상이죠. 망상이죠. 뭐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체에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행동함으로써 표현한 거죠. 부자가 되는 과학은 이 진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 방법을 내가 배워서 먼저 내가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가 나오죠? 생생하게 상상하라. 모든 자기 개발 이런 것들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 이미지를 건전하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첫 번째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 부는 경쟁하거나 나눠 갖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들로 새롭게 생겨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게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더 확장돼 살아있으려는 갈망을 추구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우고 그 과정에서 수백 개의 씨앗을 터뜨리고 삶에서 스스로 번식시킵니다. 인간의 지성도 이런 지속적인 증가를 원합니다. 이것이 생명 번영의 형태입니다.
인간 역시 더 많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저희 아버지 이야기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의성군 춘삼면 금천리 776번지에 사셨어요. 젊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 동네에서 사시고, 제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경북 어디에 그 고수동굴인가 한번 여행 가셨대요. 그죠? 평생 거기 사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 오래 사셨으면 서울도 가보시고, 또 외국 여행도 가보시고, 가면 더 넓은 세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원래 이게 생명 번영의 형태예요. 인간 역시 더 많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삶이잖아요. 거기 그 동네에 박혀 있던 삶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렇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게 좋잖아요. 그죠? 굳이 내가 그 좁은 동네에서 그 한계의 틀에서 내가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여행을 하고 넓은 곳을 보서 내 생각과 사고를 넓히고 더 넓은 세상을 가지고 또 도와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더 멋지잖아요. 우주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기 원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이 진실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연의 법칙이 이 진실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대요. 자연의 법칙이 이 진실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내가 반대로 역행하는 것 같으면 뭔가 막을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실체가 그것을 하는 것을 막을 건데 이 자연의 법칙이 직접 적극 동의한대요. 원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하면 그런 것이 내한테 와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나의 목적이 모든 삶과 모든 목적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닌 진정한 삶을 원하십시오. 극단적인 이타주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보다 낫지도 고상하지도 않으며 두 가지 모두 싫습니다. 극단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거나 극단적으로 남을 생각하는 것은 고상하지도 않다는 거죠. 두 가지 모두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지적인 실체는 나를 위해 사물과 현상을 만들어내지만 내게 주려고 다른 사람 누구에게 그것을 빼앗아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이야기했죠. 대기업이 있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어요. 내가 내한테 올 거를 뺏어서 그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이루어 나가서 그 사람이 받을 것을 받은 거예요. 무한한 애조 중에 일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걸 뺏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내가 부러워하거나 거기서 그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생각하는 힘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부를 자기가 받아간 거, 자기가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욕할 필요도 없고 부자를 욕할 필요도 없어요. 경쟁을 통해 얻은 부는 결코 영구적 만족을 주거나 충만을 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언제나 무형의 실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의 부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지구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다고 앞에 이야기했자는 거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게 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없는 물체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고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만들고 잠깐만요. 시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으며 그 공급에는 이게 밑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네요, 그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그래서 자 그렇게 그거였죠. 다음 6장이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진실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하고든 불공정한 거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남한테 뺏어 주는 것도 아니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주지 않아야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누군가로부터 얻는 것보다 상대에게 더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 없이 말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우주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고 내가 부자가 되고 마음먹었고 이 지구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부터 내가 부자가 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생하게 상상하면 내가 이 우주에서는 그 무한한 에너지가 내한테 오는데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경쟁하거나 또 내가 있던 우리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떤 함께 생활할 때 내가 어떤 거를 받을 때 내가 마땅하게 지불해야 될 대가를 주지 않아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돈을 깎아서 주지 그걸 막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만큼 주지 않아 가지고 그걸 아껴서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줘야 될 건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 값어치에 맞는 합당한 그걸 주고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주고 줘야지 더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상대에게 무언가를 넣을 때마다 그를 네. 네. 그를 모두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상대에게서 얻은 것의 현금의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상여의 가치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무모한 거래를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모한 거래가 돈을 막 줘야 내가 가치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막 내 거를 아끼려고 막 내 거를 아끼려고 안 쓰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무모한 거래거든요. 그렇게 하면 부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줄 필요 없지만 그 사람한테 어떤 감사를 표현한다든지 고마움을 표현하든지 그 사람이 내한테 줘서 그 사람이 돈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그 어떤 그 사회의 가치를 그 사람이 혜택을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 만족할 거잖아요. 고마울 거고. 그럴 때 내가 성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의 단계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단계로 올라서면 이름이 클 뿐만 아니라 모두를 더 풍요롭게 하며 더 정확한 눈으로 거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현금의 가치를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거래는 세상에 생명이 더 많아지게 하는 일이며 그로부터 부는 사회가 갑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바로 생명을 더 늘어나게 만드는 일이며 이것이 부의 기본 공식입니다. 와,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까지 이제 현대 사회가 발전되면서 뭔가 내가 아끼고 다른 사람들이 줄 것을 안 주고 이렇게 막 서로 그런 경쟁을 해서 부를 얻은 또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부를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자들이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건 완전한 부를 못 내리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가치를 주는 비즈니스를 하면 생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이 더 확장되고 더 번영되고 그 사람의 삶이 더 나아지는 삶.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우리가 PM 사업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건강을 전해주고 그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자가 되는 일인 거예요.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진보에 필요한 물건과 그 진보를 위해 사용할 다른 물건들도 당신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신은 우리가 부를 얻고 싶어 하는 욕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은 우리가 이제 또 종교가 있잖아요. 신은들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맨날 못 먹고 못 살아서 신 앞에서 울고 불고 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신들은 우리 아버지 표현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잘 되어서 아빠 고마워요. 나 아빠한테 나 이런 거 뭐 잘해서 좋아요. 이런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자식들이 와서 맨날 안 되는 이야기하고 울고 불고 왜 이렇게 인생이 험하고 힘드냐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신들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어서 신 앞에 가서 우리가 그런 하소연을 하면 신님께서 우리 위로를 해주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연의 법칙이고 그런 우리를 도와주는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실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이죠.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그 존재들이 우리가 잘 사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7장. 감사를 최대한 활용해 나를 부자로 만드십시오. 자, 이게 단계가 이제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앞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무형의 실체에게 전달하는 것. 왜냐하면 무형의 실체가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생각으로. 자, 그걸 앞에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서둘러 깨닫고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무형의 지성과 조화로운 방법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것까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그 조화로운 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그 무형의 실체와 지성과 조화로운 방법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 하잖아요. 항상 감사하잖아요. 감사 노트 쓰고. 그게 다 여기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이야기했죠? 신들이 앞에 나와서, 예를 들면, 저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 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내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또 부처님 믿으신 분들은 부처님 오늘 이렇게 해서 제 자식들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게 신하고 내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서 불평을 하는 게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리 감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한테 올 거니까.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다른 예의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로 신에게 마음을 보내는다는 것은 방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이 목표로 한 대상에 반드시 도달되며 반작용 역시 즉각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내가 감사를 표현했을 때 그, 그 목표, 내가 감사가 전달될 목표, 대상, 여기서 이제 신이죠. 그 신에게 전달되어서 그 신이 즉각적으로 반작용으로 내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게 갚아준다는 거죠. 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현실과 현상에 불만족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뭘 해요? 불평하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 왜 이럴까?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내 자식들은 왜 이럴까? 이게 불필요 없어. 끝이 없어요. 이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조차가 어떻게 되냐면 평범해지고 가난해지고 초라해지고 비열한 것이 내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이런 것들이 평범하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열한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내한테 좋은 것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오는 것들이나 긍정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정말 부정적인 것들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 좋아요. 내가 갔더니 불평해서 기분 나쁜데 한국에 좋은 게 감사할 게 오면 그러면 감사할 건데 내가 불평하는 순간 감사할 게 오는 게 아니라 초라하고 비열하고 부정적이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마음이 열등한 것에서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은 열등해지고 열등한 것들로 나를 둘러사는 것입니다. 반면 최고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주의가 최고의 것들로 가득하고 스스로 최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고정되는 최고의 고정된 상태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시오. 감사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의 선과 조화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의 선이 나를 향해 움직일 것입니다. 그죠? 와서 내가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미리 감사하고 그 감사했을 때 즉각적으로 감사할 것들이 반작용으로 나한테 오고 내가 불평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작용으로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기는 법칙이죠. 그러면 내한테 나쁜 것이 오는 게 좋아요? 좋은 것이 오는 거 좋아요? 대답을 해줘요. 누구 한 명 대답해줘요. 힘나게. 좋은가? 좋은가?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왜 좋은 나쁜 것이 오길 바래요? 좋은 것이 오잖아요. 좋은 것이 와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미리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8번. 자, 반틈 했어요, 벌써. 벌써 35분 됐네요. 상상하는 몽상에서 벗어나 행동하며 준비합시다. 자, 내가 생각하는 물체에게 조화롭게 감사하는 몸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내줬어요. 그럼 반장이 오죠. 이게 오는데 막 오고 있어요. 막 오고 있어요. 있는데 이걸 내가 받아야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받을 준비가 왔을 때 언제 올지는 몰라요. 자, 이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명확한 정신적 이미지로 형성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형상화되지 않는 실체, 창조의 실체의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정신적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막연하고 흐릿한 개념으로 갖고 있기에 생각하는 실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실체에게 제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생생하게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적인 물질에 전달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정돈된 문장. 그래서 글로 적으라 했잖아, 우리가. 글로 적어라. 구체적인 글로 적어서 갖고 다니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잘 정돈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구체화되지 않는 마음의 바람이나 막역한 소망을 표출하면 절대 부유해지는 데 필요한 창조적 힘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얻었을 때 내가 느낄 감정, 한이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머릿속으로 명확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한 내 욕구가 실현될 것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고 그 방향으로 행동하며 지내면 됩니다. 내가 자 우리가 이제 PM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 목표가 있잖아요. IMM, VP, 뭐 SPT, SPT, 뭐 저 같은 게 SPT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했잖아요. SPT가 되어서 골프소장에 가서 배지를 받고 박수를 받고 파트너들 응원 받고 후원 받고 와 소리 받고 대단한 사람 그걸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걸 명확하게 그리고 그리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는 반드시 된다고 의심도 없이 그걸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머릿속 그림이 선명하고 뚜렷질 때까지 그 생각에 머물러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망상이 지나친다는 거예요. 어? 지나가면서 길을 가면서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뭐 모양을 그린다거나 여기 어떤 부품이 들어간다거나 어떤 소재가 들어간다거나 어떤 뭐 이게 물질을 가지고 만든다든지 하나하나 그걸 생생하게 상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길에 지나가면서 전화하면 좋겠다. 전화하면 좋겠다. 이것만 생생하게 상상해 가지고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주의적 태도를 취하세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기 바라는 크기만큼 그것을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앞에 얘기했죠. 나의 바람과 욕구를 공식하십시오. 그것들을 받게 될 것을 믿는 동시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행동으로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불을 만드는 과학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과 몽상가의 차이를 만든 것은 상상력을 사용할 때의 이게 글자가 왜 안 보이지? 예, 뒤에가 이게 뭐 가려가지고 제가 계속 안 보이거든요. 네, 됐네요. 상상을 사용할 때에 그 신념과 그 일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신념과 그 일의 목적이. 구체적인 명확한 가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몽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는 겁니다. 자, 가난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자, 부자가 되기 생각하는데, 되기를 바라는데, 자꾸 나는 가난을 생각하고, 가난을 미해하고, 가난을 생각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난에 대한, 내가 가난을 대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차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과학적인 부의 근원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생각 힘을 나 이외의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권력이나 힘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원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내가 명확히 상상했다고 다른 사람에도 네가 이렇게 한 부자가 될 수, 니도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형의 실체는 우리에게 언제나 우호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구보다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는 욕구가 더 큰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무형의 존재라는 거죠. 되려면 그것을 바라고 믿고 사용했던 의지력만 있으면 됩니다. 올바른 길로 가겠다는 의지에 힘을 쓰십시오. 이런 생각을 품으면 모든 행동과 모든 힘과 실체가 실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물과 무생물,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자극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무형의 실체에는 실체하는 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또 비웃거나 조롱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에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의심과 불신은 원하는 것이 나에게 멀어지는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걱정 속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을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가난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로 채우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이미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가난이라는 주제에서 완전히 마음을 떼어내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려는데 자꾸 가난한 이미지를 가난에 촉탁하는 그런 이미지를 자꾸 내가 만들어내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구체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난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난을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도우려고 그러면 내가 부자를 생각해서 내가 그거를 무형의 실체를 부자를 전달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난은 부자가 되겠다고 목적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깨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나라 임금도 가난을 구제 못한다고 했잖아요. 자꾸 도와줘서는 가난을 구제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 돕는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부가 나에게 오는 생각 사용의 기본 틀입니다. 부가 나에게 오는 생각 사용의 기본 틀.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미지에 계속 주의를 돌리면 부에 대한 진실하고 명확한 비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경험이나 가난한 상황에서 겪었던 뼈아픈 일이 있어도 그것을 떠올리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생각 기본 사항이에요. 이제 당신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 우주 전체에 깃든 특별한 능력과 힘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책을 읽었잖아요.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생각이 내한테 지금 자화차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더 많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 왜 이기적이고 탐욕이며 신을 부정하고 나만을 이해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이 있거든요. 경쟁적인 차원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것, 투쟁해 쟁취하는 것, 더 많은 힘을 갖고 권력을 갖는 것 따위는 죽어 있는, 이런 분은 죽어 있다는 거죠. 경쟁을 통해서 하는 분은. 반대로 창의적인 부에 대한 바람은 신과 자연의 섭리 더 나아가 우주 전체의 평화로운 질서에 기반하고 있는 부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경제적인 사고의 부를 갖지 말고 창조적인 사고의 부를 가자는 것, 생각의 기본 틀을 가자는 거거든요. 부자가 되는 것만큼 위대하고 고귀한 목표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비전을 흐리고 무마시키며 조롱하고 비웃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분위기를 직접 배제할 수 있을 만큼 내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자, 자신이 주 원하는 것을 받을 행위를 반드시 취하고 그것을 받을 일치된 행위로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이런 수의 실천은 1파운드의 이름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 어떤 경쟁이나 다른 사람 강한 이미지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우주와 그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일치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주파수를 맞춰 놓으면 부가 내한테 온다는 그런 생각 사용의 기본 틀을 가져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내용이. 자, 11장 거의 이제 3분의 2 했어요. 이제 3분의 1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50분 됐는데 어, 모든 것 11장 모든 것을 원하되 행동하며 내 것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자, 이게 생각은 창조적 힘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내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생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비전을 유지하고 목적에 충실하며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동을 더하는 특정 방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라야 그것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형상화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으며 그것들이 도착하는 대로 그 자리에 적절한 장소에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PM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토십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내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그 부자가 내한테 오면, 부가 내한테 오면 그 값어치를 내가 지불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값어치 지불하는 게 뭐죠? 시스템에 참석하고 지루하고 시스템에 참석해서 모든 시스템에 참석하고 내가 거기 나서 여기 와 그곳에 있어야 돼요. 있어서 거기 와서 내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내 것을 만들고 센터에서 편해지고 거기서 와서 여러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또 배운 것을 나가서 행동하고 전달하고 또 피드백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것들을 행동하는 주파수를 맞춰놔야지 뭔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그런 대응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자 파트너들이 내게 막 오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행동하고 있을 때. 근데 주파수가 맞아야지 이게 오고 있을 때 만날 건데 내가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네 포기하고 시스템에 한 일주일에 세 번, 예를 들어 세 번 오다가 한 번밖에 안 와요. 그리고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오던 사람들이 와서 내가 매일 와서 왔었을 때 있을 때 만나는데 그게 내 값어치를 치는 거거든요. 만나는데 빨리 왔으면 좋았죠. 근데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매일 왔을 때 만났으면 좋았는데 내가 지쳐가고 있을 때 시대해질 때 내가 안 왔어요. 값어치를 덜 치렀죠. 그때 이 친구가 온 거예요. 없어요. 그 스폰서가 없어. 전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안 되겠네. 스폰서도 없고 전달한 사람이 없어요. 가버린 거예요. 분명히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놓쳐버린 거잖아요. 이게 주파수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를. 그러니까 계속 그 값어치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반드시 된다는 의지를 갖고. 그것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도착하려고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주기 위해 상당히 그만큼의 가치를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것과 상응하는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이때 당신은 주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주는 거예요. 앞에 내가 설명해 드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내어줄 수 있으려면 바람과 동일한 체계에서 행동하는 오늘이 필요하다. 오늘 매일매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제는 행동했는데 오늘 행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한테 왔을 때 내가 주파수를 안 맞춰나기 때문에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이때까지 했는데. 현재의 행동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환경에서 지금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오늘을 멈추시.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오늘 멈춰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이 뭐겠어요? 걱정하고 두렵고 떨리고 아니면 내가 포기하고 안 그러면 과거에 좋았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앞서 제시한 대로 생각을 사용하고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할 거야. 내가 어떤 상태가 있으면 그때 할 거야. 그거는 나는 안 와요.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뭐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PM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지금 초등학교 이제 뭐 예를 들면서 아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나 애가 유치원에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해야지. 그러면 초등학교 가면 할 것 같잖아요. 초등학교 가서 안 돼요. 그러다가 애가 중학교 들어가면 해야지. 중학교 갈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가면 그거 또 뭔가 안 해야 될 이유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10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완벽한 상태는 안 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도 완벽한 상태는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때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채우는 사람이 없다면 모든 것이 퇴보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조차 되지 않습니다. 뒤로 밀려나거든요. 현재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할 거라 생각하면 나는 그 자리에 머물지도 못하고 퇴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뭔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뭔가 시작했다면 현재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우리는 결코 지성이
사물과 인간의 세계에서 나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거나 만들고 있는 모든 조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건 그분이 그것이 언제 그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성공하게 해요.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어떤 사람 점치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알려고. 알 수 없는 미래.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거 알아봤자 그거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오늘 행동하시는 게 가장 완벽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추천할 만한 행동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그날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는 것, 그 이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축복과 이유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그것을 받을 행위로 하루를 충실히 보내십시오. 어떻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효율적으로 행동하세요. 하루를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그럼 하루를 충실히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가를 또 설명해 주거든요. 그게 여기인 거예요. 여가 시간에 상상력을 발휘해 세부 사항에 대해 생각의 크기를 한 번 크게 키우는 형식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비전을 떠올리고 기억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묵상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허락할 때나 여가 시간을 사용해 계속 묵상하고 작은 세부 사항까지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세 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것에 대한 형상이 마음에 확고하게 고정되도록 만드십시오. 그리고 각기 다른 하루의 행위 속에서 그 바람이 내면에 깃든 채 해야 할 일에 매진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자, 제가 SPT가 되고 싶잖아요. 아, 나 SPT가 돼야 돼, SPT가 돼. 이렇게 막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하고 그 상상했어요. 그것만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잖아요. SPT가 되는 거 상상하면서 그 세부적인 상황, 내가 혜택에서 그러면 내가 오토 십수자가 몇 개가 더 모자라고, 내가 라인이 뭐가 모자라고, 그럼 그 라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 그 세부 사항까지 내가 생생하게 상상을 해서 그것을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하루하루를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몽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생하게 상상만 했지 이 작은 세부 사항까지 하는 것은 많이 놓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행동하지 않아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 시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생하게 상상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작은 세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또 생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또 어떤 세부적인 내고 행동할 구체적인 걸 상상을 해서 오늘 가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가서 행동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하루하루를 효율적으로 사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 몽상하고 상상만 하고 내일 해야지 또 내가 어떤 준비가 되면 해야 되지 완벽한 준비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 같고 반대로 행동하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걸 당장에 멈추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오늘 자기 작은 세부적인 상황을 계획해서 오늘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쪼개서 하면 내가 생생하게 상상했던 그 꿈과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재능은 매우 좋은 성공의 요리입니다. 그러나 필수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아, 나 내 재능이 부족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능력이 부족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아, 내 실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 아니에요. 시력과 부족한 이 글을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뭐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자거적인 세부 사항까지 계획할 줄 몰랐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의지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내 재능이 부족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잘 갖췄는가에 성경은 성공의 여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업에 꼭 맞는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여전히 가난한 예술가도 있고 좋은 기술을 가진 목수나 대장장이나 장인도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어떤 능력이든 그것은 도구입니다. 좋은 도구를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도구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초적인 재능은 누구라도 만들거나 배울 수 있고 최소한의 기초를 배우지 못할 최소한의 기초를 배우지 못할 조건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있다. 그걸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따라서 어떤 사람에서든
어떤 사업에서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욕망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을 할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욕망이란 내 안에 있는 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감춰져 있던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꺼내야 돼요. 욕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감춰져 있던 그 욕망을 꺼내서 옳은 방향으로 경쟁에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무한한 에너지, 넘쳐나는 그 에너지, 내가 와야 될 그 에너지, 마땅히 내 받아야 할 에너지, 힘들도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거, 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그 욕망을 내가 발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돼 서두르거나 걱정하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막 경쟁적인 차원에서 막 뺏으려고, 남이 갖고 있는 거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서두르기 시작하는 순간 창조적이 아닌 경쟁하는 사람이 되어 예전으로 퇴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서두르는 나를 발견할 때 잠시 멈추고 원하는 이미지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이게 서두르지 말아 해가지고 행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데 내가 뭔가 막 서둘러 빨리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가지려고 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걸 질투하고 막 뺏으려고 그래요. 그때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는. 자, 다 돼가요. 나와 함께 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느낌이 받아요. 자, 이렇게 내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우리가 사회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걸 이렇게 한대요. 나와 함께 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발산한대요. 증가에 대한, 근데 그걸 어떻게 이분이 말하냐면, 증가에 대한 욕망은 모든 자연에 내재 있다는, 우주의 근본적인 실체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어 하고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하고 내가 부를 증가하고 내가 더 넓은 사고를 갖고 이런 거는 우주의 근본적인 실체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이런 지속적인 발전의 필요성 하나 있고 생명의 증가가 멈추면 해체와 죽음에 이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히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내 욕심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욕심이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쁜 욕심은 나쁜 것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그 사람 나쁜 해를 끼치는 것들은 욕심 나쁜 거죠. 그런 거 말고 다른 사람들 돕고 함께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부를 늘리려는 정상적인 욕망은 악하거나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단순한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고 염원입니다. 그것은 본성의 가장 깊은 본능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많은 삶의 수단을 줄 수 있는 상대 이성에 끌린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막 부정적 인을 갖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만나면 맨날 불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디프레션 오는 거예요.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 나를 피해요. 그러고 그러면 내가 주위에 사람이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그 사람에 가서 에너지 주고 할 수 있다 그러고 내가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아. 막 의지가.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회와 함께 성공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실패한 사람 가잖아요. 뭔가 부정상에 가잖아요. 뭔가 안 되는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내 인생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느낌을 발산하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고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오고 그런 것들이 함께 몰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달하십시오. 언제?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만약에 PM 사업을 시작했는데 투잡을 하고 있어요. 근데 PM 안 하는 시간에도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느낌을 그 자리에서 발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가 당신이 발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당신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을 발전시키다는 마음으로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하십시오. 진정한 신념은 결코 자만이 아닙니다. 자만한 사람은 마음에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쉽습니다. 자만한 사람이 마음에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지만 진정한 신념은 자만이 아니에요. 상대는 나와 함께 있을 때
자신 역시 발전된다는 느낌을 받아 나에게 향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도 내게 오게 됩니다. 사람은 뭔가 늘릴 수 있는 곳에 가게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더딘 그림이 앞에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 15가죠. 잠깐만요. 14했죠. 이제 15. 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발전된 자리로 이동하는 원리. 자, 앞에 대학 연결됩니다. 고용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현재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자신을 발전시킨다는 이 생각으로 일하죠. 내가 지금 뭔가를 막 생생하게 꿈꾸고 있는데 현재 내가 당장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럴 때 근무 시간 이후 퇴근하는 동안 이런 나 자신의 성장 비전을 언제나 떠올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과 목적성을 가지십시오. 상사나 동료 혹은 지인과 나와 일이든 다른 목적으로든 만나고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서 발생되는 이런 목적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서 발전과 성장의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느낌을 받게 될 때 그들은 당신에게 끌릴 것입니다. 현재의 직업에서 발전의 기회가 적거나 없다고 해서 곧 다른 직업을 가질 기회가 없다고 해도 곧 이렇게 내가 느낌을 발산하면 곧 다른 직업을 가질 기회가 생기거나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무한한 법칙에 근거해 생활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언제나 나타나는 힘이 더해집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뭔가 이렇게 올인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행동하고 내 느낌이 발산하면 그 에너지가 나한테 오게 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나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거나 그때 나더 기회가 나타나거나 그 기회를 잡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일단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 일이 더 큰 기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나에게 왔어요. 그때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고 나가야 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죠. 잡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뭔가 내가 그런 느낌도 발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기회 왔을 때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고 그런데 그게 더 열심히 하면 그 기회 왔을 때 이게 기회구나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내가 그런 느낌을 발산하지도 않고 내가 그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고 혹시 왔는데 되겠나 의심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생각, 이렇게 행동하는 게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발전된 자리로 이동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자, 16 마지막이에요.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은 하나의 분명한 방법은 존재합니다. 이 책에 담긴 부장 마스터, 지금 이 부장 마스터거든요. 이 방법에 확고하게 잡은 동안 오락과 취미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책에 담긴 부작을 마스터하고 이 방법이 확고하게 잡는 동안 오락이나 취미나 시간을 아끼시고 그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넷플릭스를 끈다든지 영화를 안 보다든지 뭐 기타 뭐 저기 뭐 그런 거죠. 네. 취미. 자, 이 책에 담긴 부작을 비웃거나 반대되는 어떤 말이나 설교를 멀리하기 바랍니다. 이제 혹시나 여기에 담은 것을 비웃거나 이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멀리하라는 거예요. 또 비관적이나 반대되는 글을 읽거나 그 문제에 대한 그냥 논쟁 자체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글도 읽지는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간 대로 나의 비전과 목적, 신념에 대해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리며 이 책을 읽는데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계속 두고 한 장씩 또 계속 읽어 나갑니다. 지금 제가 두 번 읽었거든요. 한 두 번, 세 번 정도 세 번 읽었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안 보이던 글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읽고 또 제 거를 만들고 또 그 노하우를 파트너에 가르치고 저 제 자식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왜? 부자가 되는 방법이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잘 사는 게 좋잖아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행복하게 살고 많은 것을 보는 게 좋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자, 1장부터 16장까지. 자, 첫 번째, 부의 중요성, 관점, 생각을 바꿨죠. 그죠? 가난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부자가 되는 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절대의 지식, 생각하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창조는 생각하는 물질에서 나와서, 자, 부자가 되려면 내가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걸 생생하게 상상해야 돼요. 자, 부에 대한 마음가짐, 경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우주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어 충분하니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남 걸 빼앗아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무형의 존재, 무형의 지성과 안전한 조화로운 방법 이루는 방법이 감사다. 미리 감사해야지 그것이 반작용으로 나한테 온다. 그리고 그 내가 그 성공을 구체적이고 잘 정돈된 명확한 꿈과 목표를 가져야지 몽상에서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잘 정되는 문장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져야 하는 거죠.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의지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의심과 부정은 멀리하고 가난을 생각할 필요 없다는 가난한 걸 생각해서 가난을 구하지 못하고 나도 가난을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버려버리고 나의 의지를 확고히 하라는 거죠.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자, 부를 받을 생각의 기본 틀. 그러니까 행동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게 내가 뭐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올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것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행동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래서 주파수를 맞춰놓으면 그것이 내가 오실 때 이렇게 만난다. 오늘 지금 행동, 받을 준비, 응당한 지불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오늘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족하고 다른 사람의 빈자를 채워줄 만큼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내가 더 좋은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재능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재능이 없는 사람 없어요. 내가 부족한 게 없고 내가 뭐 뭔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충분히 그런 욕망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걸 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욕망을 좋은 쪽으로 승화시켜서 여유롭게 창조적인 방법으로 내가 불을 얻고 결코 다른 사람을 뺏으려서 경쟁적으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서두르는데 서두를 때는 잠시 멈춰라는 거죠. 발전하고 있다는 인상을 단상하게 느끼고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우라를 펼쳤을 때 내 주위에 좋은 것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나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 바로 잡고 그리고 그렇게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확실히 믿고 내가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부자에 대한 생각을 내가 부자가 되는 거고 내가 잘 사는 거고 내가 더 많은 거 누리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감사함으로 내가 부자가 된 걸 생생하게 상상해서 꿈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오고 있기 때문에 내한테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행동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내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세부적인 그 계획을 잡아서 오늘 행동을 하면 있는 자리에서 행동을 하면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